이야기 시작합니다. 조선 생존 실화해와 달이 된 오누이. 일부 조선은 호랑이의 지옥이었다. 여러분, 조선 왕조실록에 호랑이가 궁궐 뜰까지 들어왔다는 기록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아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이건 귀여운 동화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매년 수천 명이 호랑이 밥이 되던 조선시대 가장 처절했던 생존의 기록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배경부터 알아야 이 공포가 이해됩니다. 조선시대는 그야말로 호랑이 공화국이었어요. 얼마나 심했냐면 나라에서 호랑이 잡는 특수부대인 차코갑사를 따로 만들었을 정도고 태종 때는 경복궁 근정전 뜰까지 호랑이가 들어와 난리가 났던 적도 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멧돼지가 아니라 집 앞에 사자가 돌아다니는 셈이죠. 이런 시대에 남편 없이 아이들을 키우던 어머니. 가장 험한 직업 중 하나가 바로 행상이었습니다. 장을 보러 가거나 남의 집 일을 해주려면 반드시 고개를 넘어야 했거든요. 이 고개가 바로 생과 사가 갈리는 경계선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잔칫집 일을 돕고 떡과 음식을 얻어옵니다. 집에서 굶고 있을 아이들 생각에 발걸음을 재촉하는데 어김없이 그놈이 나타납니다. 어흥,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자, 여기서 재미있는 점. 왜 하필 떡이었을까요? 고기도 아니고? 당시 쌀은 화폐나 다름없었고 떡은 아주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즉 호랑이는 단순히 배고픔을 채우는 짐승이 아니라 백성들의 전 재산을 뜯어가는 탕관오리나 가혹한 수탈을 상징한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어머니는 살기 위해, 아니 아이들에게 돌아가기 위해 피 같은 재산을 하나씩 던져줍니다. 고개 하나 넘을 때마다 떡 하나. 이게 마치 인생의 고난 같지 않나요? 하나 해결하면 또 하나가 터지는. 자, 이제 동화책에는 안 나오는 어른들을 위한 원본 이야기입니다. 떡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럼 호랑이가 그냥 갈까요? 천만에요. 떡이 없으면 저고리를 달라. 저고리가 없으면 치마를 달라. 결국 옷까지 다 뺏기고 맨몸이 된 어머니. 호랑이는 이제 본색을 드러냅니다. 왼팔을 주면 안 잡아먹지. 너무 끔찍하죠? 하지만 이게 구전설화의 원형입니다. 어머니는 팔 한 짝을 내어주고라도 아이들에게 가려고 했습니다. 결국 다리까지 내어주고 몸통만 남아 굴러서 가다가 끝내 잡아먹히고 맙니다. 이 잔혹함 속에 담긴 슬픔이 느껴지시나요? 죽는 순간까지 자식 생각뿐이었던 그 처절한 모성애가 말입니다. 하지만 슬퍼할 겨를이 없습니다. 호랑이가 이제 어머니의 옷을 입고 아이들이 있는 집으로 출발했거든요. 호랑이가 어머니 목소리를 흉내내는 연습을 하는 소리 얘들아. 얘들아. 입으로 이어집니다. 2부 문 밖에 그놈 그리고 사라진 셋째. 똑똑똑. 얘들아 엄마 왔다. 그런데 목소리가 왜 그래? 찬바람을 쐬어서 쉬었단다. 여러분이 만약 10살, 7살 아이들인데 밤에 이런 상황이라면 정말 안 속을 자신 있으신가요? 오누이는 똑똑했습니다. 요즘 아이들보다 더 눈치가 빨랐어요. 손을 만져보니 거칠다 일하느라 텄다. 눈이 왜 빨갛냐 고춧가루가 들어갔다. 호랑이의 임기응변 대단하죠. 거의 사기꾼 수준입니다. 결국 문을 열어주고 맙니다. 밥을 차려준다며 부엌으로 들어간 호랑이. 오누이는 방에서 오독오독 소리를 듣습니다. 엄마 뭐 먹어? 콩 볶아 먹는다. 사실은 어머니에게서 가져온 혹은 훔쳐온 무언가를 씹어 먹는 소리였죠. 이때 막내 여동생이 호랑이의 꼬리를 발견합니다. 오빠, 엄마 치마 밑에 빗자루 같은 게 있어. 오누이는 기지를 발휘합니다. 엄마 우리 똥 마려워. 방바닥에 싸라. 아니야 구린내 나서 밥 못 먹어. 뒷간 가서 싸고 올게. 호랑이는 멍청하게도 이걸 허락합니다. 자, 여기서 옛날 집 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옛날 초가집은 부엌에서 뒷문으로 도망치기 딱 좋은 구조거든요. 아이들은 신발도 못 신고 뒤뜰에 큰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여기서 우리가 몰랐던 충격적인 이야기 하나를 꺼내볼까 합니다. 대부분 오누이 2명만 알고 계시죠? 그런데 전라북도 등 일부 지역 구전 설화에는 3남매가 등장합니다. 호랑이가 쫓아올 때 너무 어려서 나무에 못 올라간 막내 혹은 나무에 올라가다가 떨어진 셋째 아이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아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호랑이에게 잡아먹혔다. 나중에 혼자 하늘로 올라가 별이 되었다. 이별이 된 아이 이야기가 정말 짠합니다. 나중에 해와 달이 된 언니 오빠 곁에서 반짝이는 별이 바로 그 셋째라는 거죠. 오늘 밤하늘을 보면 한번 찾아보세요. 오누이 옆에 외롭게 떠있는 작은 별을요. 다시 나무 위입니다. 우물에 비친 아이들을 보고 호랑이가 묻습니다. 어떻게 올라갔니? 오누이의 명대사. 참기름 바르고 올라왔지.
호랑이는 그걸 또 믿고 참기름을 바르고 미끄러집니다. 여기서 빵 터지는 해악이 있죠. 무서운 존재를 바보로 만들며 스트레스를 푸는 겁니다. 하지만 도끼로 찍고 올라오면 되는 데라는 말실수 한 방으로 상황은 역전됩니다. 쿵, 쿵. 도끼 찍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집니다. 3부로 이어집니다. 3부 전설의 고향을 찾아서 하느님, 저희를 살리시려거든 새 동아줄을 내려주시고. 이 기도 너무 유명하죠. 그런데 왜 하필 동아줄이었을까요? 사다리도 아니고. 그리고 호랑이는 왜 수수밭으로 떨어졌을까요? 3부에서는 이 이야기의 결말과 실제 배경이 되는 장소를 추적해봅니다. 하늘에서 금빛 동아줄이 내려옵니다. 호랑이도 따라 기도하죠. 그런데 끊어지는 썩은 동아줄이 내려옵니다. 이건 단순한 권선징악을 넘어 악한 자에게는 구원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는 냉정한 사회적 메시지입니다. 떨어진 호랑이는 수수밭에 처박혀 똥구멍. 이 찔려 죽습니다. 그때 피가 튀어 수수대가 붉게 물들었다고 하죠. 실제로 수수를 보면 붉은 점이 박혀 있거나 줄기가 붉습니다. 옛사람들은 자연현상 하나에도 이런 재미있는 스토리텔링을 입혔던 겁니다. 이걸 알고 수수부꾸미를 먹으면 기분이 좀 묘하겠죠? 그렇다면 이 전설 도대체 어디서 생긴 걸까요? 많은 민속학자들은 경상북도 영양군의 1월산을 유력한 후보지로 봅니다. 이름부터 해와 달 산이잖아요. 이곳에 가면 1월지라는 연못이 있는데 아마도 호랑이가 아이들을 발견했던 그 우물이 이곳이 아니었을까 추정합니다. 이 산은 음기가 강해서 무속인들도 많이 찾는 신비한 곳이라고 해요. 나중에 경북 여행 가시면 여기가 해와 달 오누이가 살던 곳이래 하면서 성지순례 한번 가보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마지막 하이라이트입니다. 하늘로 올라간 오누이, 누가 해가 되고 누가 달이 됐을까요? 원래 음양오행으로는 남자가 양, 여자가 음이어야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전설은 이걸 뒤집어 버립니다. 여동생이 밤길이 무섭다고 해서 오빠가 바꿔줬다고 하죠. 여기엔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오빠의 따뜻한 배려 끝까지 동생을 지키려는 마음. 금기도전 남존여비 사회에서 여성을 가장 높고 밝은 태양의 위치에 올린 파격. 그리고 태양이 된 여동생은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는 게 부끄러워서 강렬한 빛을 뿜어 눈을 못 뜨게 만들었다는 디테일까지. 정말 과학적이면서도 문학적인 상상력 아닌가요? 이야기를 마칩니다. 해와 달이 된 오누이는 호랑이 재난, 전쟁, 가난라는 공포 앞에서도 결코 손을 놓지 않았던 가족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어머니는 땅에서 희생했고 아이들은 하늘의 빛이 되어 세상을 비춥니다. 매일 아침 뜨는 해와 밤에 뜨는 달을 보며 지금도 우리 곁에 있는 소중한 가족을 한 번쯤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는 또 어떤 숨겨진 전설을 파헤쳐볼까요? 댓글로 궁금한 전래동화를 추천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썩은 동아줄도 새 동아줄로 만듭니다. 감사합니다.